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자,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팀장님,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급 흐름 살펴보면 코스닥에만 매수세가 들어와 있어요. 색깔만 네. 보면, 그래도 코스닥 좋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너무 소량이에요. 그렇죠. 네. 거래 대금 자체가 적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시는 시장의 매매 동향에서 매수도 혹은 매도 방향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휴장이어도 저는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그 정도예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정말 거래 자체가 지금 실종이 된 상황이다. 저 이렇게 좀 한번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거래가 실종이 된 상태, 휴장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지금 그 외 종목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외국인은 그래도 눈여겨볼 것은 페노션입니다. 네. 오늘 페노션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오히려 페노션은 현재 주가가 약보합권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한 가지 더 보면 후성에 대한 매수세, 러브콜은 연일 대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는 기관들과 함께 좀 교집합이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농부르기니, 이 TYM은 그쵸.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은 또 이렇게 적은 매수세 속에서 금융주들은 담고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소리 바뀐 거 들으셨나요? 좋아졌네요. 네. 자, Y솔과 KMW가 만났습니다. 자, Y솔은 어제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KMW도 만나는데 뭐 5G 안에서 더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안에서 지금 제대로 방향성을 못 잡은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IT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여전히 뭐 원달러 환율 혹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그 시기에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쪽 3사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전기전자 거기에 더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5G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더욱이 이제 이번 주 초,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G 관련 기업들의 지금 이 리바운딩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Y솔, KMW 혹은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보면 RFHIC, 그래서 OE솔루션, 뭐 HFR, 뭐 서진 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저희 뭐 전 시간 혹은 지난주에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이 안 된 종목군들 Y솔과 KMW 중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진입을 한다면 어느 종목이 조금 더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김태성 팀장님하고 수급 파이터를 하면서 5G 종목들 많이 다뤄봤었고 맞아요. 그때 그래도 바닥권을 확실하게 또 가져갔던 것, 그때 확인이 됐던 것도 오늘 재밌는 5G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Y솔 이틀 연속 나오고 있고요. KMW 만났습니다. 1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주시죠. 어제도 Y솔이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야, 이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5G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올해뿐만 예. 아니고 작년 1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갈만할 때마다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이제는 반등을 넘어서 추세가 전환이 되나? 그러다가도 실망감을 줬었던 섹터가 바로 5G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죠.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5G에 대한 개발이 조금 딜레이 됐다라는 부분, 뭐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기업 실적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가운데 Y솔은요, 일단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 중에 수익성이 좋지 않는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서 집중과 선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LG전자가 MC 사업부,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모바일 사업부를 접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사업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Y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뭐 5G 스마트폰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Y솔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요, 플래그십 모델도 물론 잘 나가지만 이 중소형 단의 이제 모델들이, 중저가 모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기술력 있죠. 고성능 소우 필터 공급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올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이솔에 대한 이야기, 또 어제와는 또 다른 또 관점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와이솔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여기서 더 추세가 강하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서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컨셉은 아니고요. 조금은 짧게 한번 단기적인 슈팅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13,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11,900원, 12,000원대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가격이 10,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10,000원대라는 건 뭐냐면 박스권 하단이기도 하고 자릿수가 또 바뀌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탈이 되었을 때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손절가는 10,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이솔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일단은 김태형 팀장님이 하단에 나간 목표가는 15,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송도영 대표도 갖고 왔었을 때 네. 13,000원 넘기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두 분 모두 얘기를 해주셨던 것을 좀 생각을, 교집합을 모아 보신다면은 어제와 오늘 현재가 가격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 상황에서 13,000원 가격 전략 확실하게 먼저 보시고, 최종 목표가 일단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와이솔로 1라운드 맞춰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좋네요. 예, 티웨이 항공과 파라다이스가 만났습니다. 뭐 리오프닝에서 섹터가 만났고, 뭐 항공대, 네. 이제 카지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도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추려보면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TA항공, 파라다이스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렇죠. 관심을 갖고 있다가 트레이딩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TA항공 그리고 파라다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수급파이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수급 보면요, 리오프닝에서는 뭐 항공하고 카지노가 그렇죠. 제일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티웨이 항공입니다. 네. 근데 카지노 쪽도 수급 정말 잘 들어오던데요, 오늘. 일단은 두 기업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와 TA항공 모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버는 기업은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티웨이 항공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지표상,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파라다이스 쪽보다는 티웨이 항공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뭐 파라다이스가 좋고 나쁘고 티웨이 항공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티웨이 항공이 아닐까라고 좀 설명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항공주들은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한 최대 지금 수혜주로 부각이 네.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도 있었고 면세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좀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항공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처럼 이런 대형 항공사보다 LCC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항공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티웨이항공을 바라보면서 이 기업 실적이 잘 나올까 잘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이미 네. 실적이 안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신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했을 때 상승 기대감은 당연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신규 노선도 지금 공격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티웨이항공은 최근에 놓고 보면 장기 노선 확보에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즉 이제 차별점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티웨이항공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즉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는데 한 달 전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LCC 항공사들 지금 다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유상증자를 순서대로 할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의 개선도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매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다. 티웨이항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티웨이항공을 포함해서 LCC들 보면은 제가 비행기표 네. 제주도 걸 봤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유류세로 많이 부담이 그렇죠. 됐더라고요. 그러면 유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들은 항공사들에게 더 이상 악재가 안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유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생이 됐을 때보다 2차, 3차, 4차로 넘어갈 때 변동성의 크기가 좀 줄어요. WTI 유가의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대비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그때 뭐 여전히 크긴 합니다만 그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 항공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네. 저는 리오프닝과 관련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만약에 오늘 음봉이 계속 길게 내려오면서 3,400원 이하로 내려왔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달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네요. 자, 윗꼬리가 달리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 꼬리가 달리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좀 그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아래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굉장히 저는 강하게 올라가면서 5,000원 가격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손절 가격을 잘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티웨이항공 일단은 좋은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일단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나쁜 쪽으로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꼭 기억하셨다가 3,000원 가격이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목표가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일단 목표가 5,000원이라면 최근에 있었던 기준에서 본다면 최고가에 그렇죠. 올라서는 것으로 또 확인이 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웨이 항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주 같은 데는 특히 여행항공주는 박스권 움직임이 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뭐 그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만약 예를 들어서 시세가 난다? 그러면 잡기 추격해서 어렵다. 매매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예, 들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양보해서 저는 만약에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면 항공주들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공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픽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네. 뭐 유가와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석유화학 스프레드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을 그렇긴 해야 될 것 하잖아요. 같죠. 예. 일단 제가 앞서서 가지고 온 종목 와이솔 그리고 이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변동성이 좀 강한, 그러니까 변동성을 노리는 투자라고 한다면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맞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조금은 더 이제 스윙으로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서 송원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긴 스윙인가요? 짧은 스윙인가요? 긴 스윙으로 봐도 저는 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올해 1분기도 당연히 좋은 실적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낮춰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제 산화방지제 이제 제조 기업으로서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원산업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산화방지제의 다수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매출을 내는데 추가적인 실적을 기록하는데 충분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네. 또 이제 이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외형 성장이 커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물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전기차 시장의 외형 성장과 함께 더 커져갈 수 있는 충분히 이러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에도 그렇죠. 들어가고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진짜 좋은 거 다 갖고 있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일단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때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연료는 아무래도 뭐 디젤이라든지 휘발유잖아요. 네. 힘이 좋은 연료를 쓴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가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또 경량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량의 경량화. 예. 근데 그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서 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산화방지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힘을 좀 얻어서 송원산업이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어우. 최근에 주가의 흐름 정말 좋습니다. 이거 들어가도 돼요? 네,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고 박스권은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와. 네, 지금도 공격적으로 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강심장이다 요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저는 송원산업에 대해서 일단 실적도 좋고요. 향후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면 지금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대신에 혹시 모르잖아요. 두 번에 나눠 사자. 네. 제가 이제 밴딩 송원 제시해 아나운서가 주시죠.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오늘 종가에 다 매수를 하자라고 할 네. 뻔했는데 제가 오히려 저는 음봉 들어갔을 때 들어간 건 좋아하는데 양봉일 때는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살짝 고민을 해서 네. 오늘 1차 그리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2차 매수를 해서 이제 평단을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28,000원대의 목표가 그리고 밀리게 된다면 22,000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저로 인해서 매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종가도 베팅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제시가 된 송원산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